안녕하세요. 전국시대 윤수빈입니다. 오늘 전국시대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라고 느끼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번 주 홍태균 아나운서의 휴가로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큰 키의 홍태균 아나운서가 없어서 약간 허전한 기분이 드는데요. 그 대신에 전국의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은요. 2020년 쥐띠해를 맞아 다양한 연령층의 쥐띠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어떤 고민과 어떤 희망들을 갖고 있는지 쥐띠 토크 지금 만나보시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 경자년. 2020년의 시민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기원할까요? 2020년은 내가 가장 행복하고 싶은 해이다. 2020년은 나에게 새로 시작하는 해다. 2020년은 내가 스파이크 날리고 싶은 해이다. 새해를 맞이해 쥐띠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이동욱, 아니 김동하. 2020년 경자년 쥐띠해가 밝았습니다. 쥐띠인 분들을 만나서 어떤 고민과 신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를 잡으러 갑니다. 찍찍찍 찍찍찍. 처음으로 찾은 곳은 군산에 위치한 술산초등학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슨 띠예요? 쥐띠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왔는데 자 이야기 하기 전에 간단하고 재밌는 게임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대결을 해서 여러분들 정답을 맞추는데 선생님이 이기면 선물을 드릴 거고 제가 이기면 선물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자,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겼으면 좋겠다. 박수와 함성.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 박수와 함성. 교육이 잘 되어 있네요. 시작. 정답. 토끼! 캥거루! 정답. 빨리. 고릴라! 정답. 예, 48초입니다. 48초. 아무도 안 좋아해. 48초다. 네, 준비 시작. 두더지! 개미 할게! 개미? 재미. 45초입니다. 강연기는 제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보시면 안 되겠어요, 강연기? 여러분들의 해가 되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혹시나 고민거리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뭐 고민거리 있다 하는 분, 친구, 손 들어볼까요? 저요! 5학년 이름도 말해요? 이름 말하세요. 아니 그런데 장피에 고민이 있어요? 네 고민 뭐예요? 키가 안 커서 고민이에요. 키가 안 커서 고민이다. 네, 고민이요. 키가 몇 센치까지 컸으면 좋겠어요? 160이요 160까지 지금 키가 몇인데요? 145요 15cm? 자, 키가 160 딱 되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에버랜드 같은데 롯데월드 막 키 커야 갈 수 있는 무서운 데 가고 싶어요. 키 제한이 걸려가지고 키에 제한 안 받고 갈 수는 가고 싶구나.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이것도 꼭 뭐 이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엄마한테 좀 더 게임 시간을 늘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게임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몇 시간 해요? 일주일 동안 3시간 하는데 하루에 40분 정도씩 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저씨 어릴 때 용돈 받고 싶으면 그 집안 청소하고 심부름 잘해드리고 구두도 닦아드리고 내가 할 일을 잘하니까는 부모님이 원하는 걸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지금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것을 잘 한다면은 분명히 엄마도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까? 네. 박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찍찍찍찍찍찍찍찍찍. 이번에 찾은 곳은 한 대학교. 젊은 쥐띠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20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유영준이고 네. 우석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띠가 어떻게 되세요? 저 쥐띠예요. 다양한 세대의 쥐띠분들을 만나서 네.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 영준 군을 포함해서 네. 딱 그 또래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예요? 취업을 하려면 이제 취업을 하기 전에 이제 학업도 있고 이제 돈도 벌어 학생이다 보니까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음. 비용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아요. 9월부터 시작되는 대기업 하반기 채용 시즌. 한 취업 사이트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하반기 공채 규모는 3841명으로 지난해보다 3.8%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없는 굴레네요. 네. 취업을 하기 위해선 스펙을 쌓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네, 돈을 벌려면 알바를 해야 되고 네. 근데 알바를 또 하다 시간이- 보면 취업하는 데 시간 투자하는 게 좀 덜해지고 네. 이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잘 조율하고 계세요 지금? 우선순위는 이제 학업이라고 보고 네. 그 이외에 이제 뭐 수업이 끝난 시간에 이제 뭐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다시 학업에 뭐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준 씨의 고민.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아픈 현실입니다. 중군 뭐 새해 목표? 신년 계획?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쌓아둔 조금의 돈이 소량의 돈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돈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저. 알바비를 모아서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가 새해 계획인 거네요. 네, 이게 뭐죠? 내 인생의 해답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준군의 계획 해외여행 네,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나 그 해답이 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저는 해외 여행 갈 수 있을까요? 네, 고르세요. 네. 여기 아, 왔네.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다. 네. 가게 됐네요. 네. 네, 갔다 와야 돈도 다시 벌고 그렇죠. 학업에 열중하고 네.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다. 네. 할 수 있겠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422년의 전통을 가진 조선시대 경로당 기령당인데요. 오래된 전통을 지닌 만큼 이곳 어르신들의 삶과 지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는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73세를 맞이하는 GT 이진환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각 세대의 친구들, 청년들을 만나서 고민거리를 들어보고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쭙고자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키가 안 커서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찌 초등학생들이 그런 걱정을 다 하는가 모르겠어요. 흘러가는 세월의 약이고 부모가 시키는 가정의 교육에 잘 임해주면 좋은 그 앞날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교육을 잘 받으면 키가 클 아, 거잖아요. 가정교육 잘 보면 되지 뭐. 부모님 말 잘 듣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크고. 잘 먹고 잘 자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키가 클 것이니 네. 순리대로 기다려라. 하면요. 또 요즘에 청년들이 또 취업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자리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일자리 취업. 청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청년들의 고민은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수능을 거쳐가지고 대학 4년을 또 마쳐서 또 직장 의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안타까운 심정이 많습니다만 누가 해야 되냐. 본인 자신이 항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훌륭하니 사회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그 성공 열쇠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들의 GT분들을 만나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 GT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 다 이루시고요.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로 시작하는 해인 만큼 2020년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아무 고민 없이 행복하고 웃음만 가득한 해가 되세요. 네, 2008년생 초등학생부터 73세 어르신까지 쥐띠들의 토크 잘 만나봤습니다. 네, 키가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귀여운 고민부터 취업 고민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쥐띠들만의 고민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 한 가지씩 고민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추억 속 겨울의 맛을 소환하는 청춘밥상 경연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회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흘러간 세월만큼이나 켜켜이 쌓여 곡 씹을수록 가슴 따뜻해지는 추억의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겨울의 추억을 소환하게 할 음식들 직접 만들어보고 함께 나눠 먹으며 따뜻함을 안겨준 곳으로 가봅니다. 잊고 지냈던 맛을 다시 한번 소환하게 할 곳은 춘천 종합사회복지관. 평소와 다르게 북적북적한데요. 요리사 모자까지 뭔가 특별한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 모자가 잘 어울리십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 각종 신선한 요리 재료들이 어떻게 변신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다들 준비가 한창인데 어떤 취지에 이렇게 요리 경연대회가 열리게 됐나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톡톡 건드려주는 이런 역할을 저희가 해서 젊었을 때의 음식을 그러면 한번 실시해보자 해서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는데 톡톡 건드려주는 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청춘밥상 요리 경연대회. 이번 요리대회의 주제는 바로 겨울인데요. 겨울 하면 생각나거나 추억이 있는 음식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야, 오늘 재료가 강원도에서 정말 그럼요. 쉽게 접할 수 있는. 네. 오, 명태? 코다리찜 많이 먹던 거. 네. 코다리찜. 근데 아마 세 분 다 각기 이제 뭐 자란 환경도 다를 테고 그때 먹었던 맛도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 환경은 다른데 우리가 여기서 봉사할 때는 한 마음. 뭔가 이렇게 믿고 가자. 믿고 가자. 야, 오늘 그러면 어떤 요리 도전하시나요? 좀 달래랑 이런 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 달래는 네. 요거 장 보글보글 장 짓고 네. 그리고 간 시래기밥. 메인은 시래기. 응. 옛날 생각 다시 하시면서 이렇게 만드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재밌지. 아주 옛날 생각이 나는데 이거 옛날에. 하는 것도. 그래요? 그럼 옛날 먹은 생각도 나고 네. 아주 뿌듯해요. 마음이. 그럼. 자, 여기 가족팀 이름만 봐도 한 가족. 네. 닮으셨어요, 다들. 네. 자, 어떤 각오를 하겠다. 우리 어머님과 따님한테 각오를. 각오를 우리 식구끼리 열심히 해서 한번 우승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화이팅! 오늘 참여하시는 팀은 총 16팀인데요. 요리대회를 앞두고 살짝 긴장한 참가자들. 지금부터 청춘밥상 요리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렁찬 징소리와 함께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기본 재료들 손질부터 하는 참가자들. 평소에 자주 해먹던 평범한 음식들인데요. 하지만 대회라고 하니 떨리지 않을 수 없겠죠. 와, 맛있는 냄새가요. 벌써부터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겨울철에 또 음식 요리는 꽃게탕 아니겠어요? 흔하게. 그렇죠. 우리 아버님이 오늘 그럼 역할은 여기에서 뭐 담당이에요? 뭐 담당이냐? 네. 이 각종 재료 대주면서 손질해주면서 또 이 끓일 수 있게끔 재료도 준비를 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버님 뚜껑 잡고 있는데 이게 오늘 담당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넘어버리니까. 아버님 최고, 아버님 최고. 오늘 우리 아버님은 여기에 미소와 따뜻함 한 꼬집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죠. 두세 명이 한 팀을 이루어 참가한 청춘밥상 요리 경연대회. 호흡과 화합이 잘 이루어져야 더 깊은 맛을 낼 텐데요. 두 분은 어떤 인연으로 한 팀을 이뤘을까요? 저는 활동도우미고요. 네. 우리 저희 이용자분이세요. 네네. 근데 지금 항암 유방암 수술을 해가지고 이 항암 치료를 네네. 8번 하고 방사선을 31번이 지금 끝나고 네네. 지금 이제 안식 저기 기간이에요. 치료 기간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서 저는 특별히 토시 암 것이 유방암에 좋은 성분이 있고 또 표고버섯은 또 암을 재발시키지 않는 네네네.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는 그걸 또 주제로 아. 이번 특별히 그 주제를 했어요.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다양한 사연과 다양한 맛이 있는 요리대회 현장. 비 오는 날에도 좋지만 눈 오는 날에도 어울리는 전입니다. 신선한 재료들로 지글지글 익어가는데요. 이거 안 킨 거예요. 이거 찢지 말아요. 아니 잠깐만요. 저 이게 살짝 좀 실패작 같은데. 네, 맞아요. 실패작 맞아요? 네, 이거 망가진 거예요. 네. 오늘 어때? 성적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감 좋습니다. 예감이 좋아요? 예. 아까 예감이 좋았는데 첫 판이 지금. 연습용. 예, 연습용. 예, 요거는 그냥 요거 그냥 먹으려고. 근데 심세윤님 팀워크 지금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요거는 먹으려고. 너무 뜨거운데 간장을 찍어서. 모양은 실패했지만 맛은 말쑥도 춤추게 합니다. 보기만 해도 온몸이 따뜻해지는 요리들. 겨울을 이기고 추위를 이기는 것은 물론 맛까지 좋을 것 같은데요. 요리 대회인 만큼 모양에도 정성을 가득 담아냅니다. 참가자들 못지않게 바쁜 심사위원들. 요리 과정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 이런 뭐 분위기도 있을 테고 맛도 있을 테고 네. 팀워크도 있을 테고 어디에 중점을 우리 심사위원님은 가장 많이 두셨어요? 저는 일단은 팀워크,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또 이렇게 팀으로 나왔으니까 화해하고 화목한 그런 분위기에서 요리를 하면은 엄청 더 맛이 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팀워크를 저는 최우선으로 치고. 네, 알겠습니다. 총점. 어우 점수가 야 정말 비등비등한데요. 1시간 내에 완성해야 하는 요리들.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하나둘 완성됐습니다. 주제는 겨울 한 가지였는데 이렇게나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팀 이름을 닮은 요리들. 보기만 해도 군침 돌게 하는데요. 이제는 심사위원들이 바빠질 차례. 16팀이 정성으로 만들어낸 요리들을 하나하나 맛을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주 말 정갈스럽게 맛나게 잘했네요. 좀 고민이 많이 되시죠? 네, 지금 평가 이 하는 것도 아주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어요. 어디 분간이 잘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맛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 밥상을 받으실 팀은 손만두 요리를 만드신 리듬팀입니다. 리듬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맛있는 밥상을 차려준 오늘의 주인공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제 오늘 요리 경연 대회 이름인 청춘 밥상의 시상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김성희 최옥주 팀 소고기 토끼밥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건강 밥상의 주인공들 축하드립니다. 기념사진 찰칵. 지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지금 너무 좋으신가 봐요. 네네. 오늘 소감. 좋아요.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좋으신 거예요.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서로 챙기고, 응? 그병 이겨내야 돼. 지금까지 요리 경연대회에 참여해주신 16개 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또 좋은 추억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 서로 소감해주세요. 요리 경연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 정성 한 큰술, 사랑 두 큰술이 더해져 힘나고 만나는 요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온기를 가득 담아 만든 요리들로 올겨울도 따뜻합니다. 네, 어르신들의 녹슬지 않은 음식들을 볼 수 있었던 청춘 밥상 잘 만나봤습니다. 겨울이라는 주제 하나에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선보이셨는데요. 무엇보다 이 홀몸 어르신들과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참 흐뭇했습니다. 올 겨울에도 이렇게 이웃들과 따뜻한 음식 나누면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원주의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570의 전시부터 국악 공연까지 지금 출발할게요. 천년의 세월이 담긴 예술의 도시 원주. 그 속에서 찬란히 빛을 발한 570회와 수많은 관찰사들이 거쳐갔다는 강원 가명은 빼놓을 수 없는 문화유산인데요. 지금 원주에는요, 볼거리가 아주 가득하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의 여행 떠나보실까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의 도시 원주. 원주는 조선시대 500년의 시간 동안 강원도 행정의 중심이자 문화의 중심이었던 만큼 572 공예와 같은 수준 높은 공예품은 물론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품고 있는데요. 이 특별함 가득한 원주에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원주는 품질 좋은 오체 주산지로 유명하죠. 더불어 570의 메카로도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570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와 봤거든요. 오늘 깊고 그윽한 570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한국 570의 교실 수강생 전시회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등 570회인들에게 1년여간 수업을 받은 원주 지역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인데요. 원주의 오랜 전통 문화인 572공예의 다양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원주 오치 유명세를 많이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고, 또 그리고 시민들의 여가 시간이나 또 이제 570회를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그 보급하기 위해서 수강을 열고 있고요. 자연의 색을 품고 있는 572. 전통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572 공예엔 무언가 특별함이 있는데요. 나무로 만드는 가구에 오치를 한다는 건 최고의 실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이어 있다는 게 가장 정말 자랑해야 될 부분이고, 옛날에 그 궁궐에서 임금님 수라상으로서는 그런 상으로 중앙에는 그 임금님을 상징하는 봉황을 배치했고, 주변에는 육조판서를 표시하는 꽃을 6개를 이제 배치하고 그 주변에 이제 각 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국보 제55호 지광국사 탑비 비전에 있는 비천상이 되겠습니다. 비천상을 제가 크기에 맞춰서 그림을 밑본으로 해서 자개를 켜서 만들었습니다. 소나무 자재에다가 요게 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홈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일홍 꽃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창작을 했습니다. 원주 옷은 높은 강도와 우수한 광택, 좋은 색깔과 향기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원주가 그 오세고장이기도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동안 많은 그 도료를 사용해 보았지만은 옷만한 게 없습니다. 우선 방수는 물론이고 그 색깔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고한 자태는
감히 요즘에 그 화학적 성분을 지닌 어떠한 도료도 옷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료에 따라 은은하면서도 우색 영롱, 화려한 멋을 담고 있는 옷칠기. 실제로 보면 더 감동입니다. 얘 딱 보자마자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멋있고요. 세련되고 그 옛날 그 뭐 디지랄이나 그거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너무 멋있어요. 아마추어 애호가 분들이 이거 저 취미로 하시는 거라는데, 취미로 이건 뭐 그런 설명 듣지 않고 보면은 작가인지 취미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높아 보이고요. 원주옷은 토질이 좋아서 옷산의 성분, 그러니까 옷의 주성분인 우르시올이라고 하는데 그 성분 함량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많이 가져갔고, 또 강점기 이후에도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상당히 많이 일본 사람들이 수입을 해갔었습니다. 이 오칠공예라는 게요, 한 겹씩 칠하고 말리고를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정말이지 전통 공예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간으로의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강원 가명. 강원도의 관찰사들이 정무를 수행했던 곳으로 요즘 이곳 후원에서는 강원 가명의 운치를 더한 원주만의 독특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원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 가명에서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후원 같은 공간은 우리 이 강원 가명 후원을 조성했던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그 이상적인 공간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옛날 사람들이 꿈꿨던 세상은 과연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야외 설치 작품으로 한번 보여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원의 연못 위에, 물 위에 띄울 수 있는 작품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래와 그다음에 고래 가족들, 그리고 검은곡, 그다음에 이쪽 그 치악산에서 치악산에 있는 상원사에 있는 그 전설로 내려왔던 그 꿩의 이야기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강원 가명의 멋스러움과 원주의 이야기가 더해진 가명 미감 전시회. 어떻게 즐겨야 더 감동일까요? 몽환적 이미지가 강한 이 강원 감명에 검은고의 선율이 바람을 타고 혹은 물결을 타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을 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이 같이 함께 이런 상상 이미지를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이 와서 작품을 보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가명 특유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입체 작품들을 전시해 찾아오는 이들의 12월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가명 미감 전시회. 이곳에서는 보는 즐거움과 상상하는 즐거움이 가득한데요. 특히 꿩의 깃털로 표현한 봉황의 꼬리와 검은고를 형상화한 스테인리스 스틸 작품, 그리고 혼합 재료로 제작한 고래 가족 등이 조명과 어우러져 강원 가명의 멋을 한층 더 빛나게 합니다. 지금 가명에 굉장히 다양한 컨셉으로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보시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되게 새롭고요. 되게 도심 속에 이런 전통적인 구조물 속에 이런 발랄하고 젊은 층의 인기가 많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새롭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또 다시 찾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강원 가명의 후원에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나봤는데요. 뭔가 조금 아쉬우시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잠시 후 이곳에서요, 본격적으로 풍류를 느끼게 하는 국악 한마당이 펼쳐진다고 하거든요. 함께 즐기러 가보실까요? 강원 가명 후원에서는 전시회를 기념하는 개막식 공연 준비도 한창인데요. 멋스러운 전시물도 둘러보고 전통 국악의 아름다운 선율도 감상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이번 이제 전시와 같이 저희가 연주를 진행하게 되는데 각 전시들마다 담겨 있는 어떤 메시지들을 저희가 현대곡과 또는 이제 전통곡으로 같은 어떤 메시지와 비슷한 부류의 메시지들을 묶어서 저희가 공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감명 미감 전시와 축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원 가명 후원에 어둠이 내리자 공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내 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아름다운 전통 선율을 감상하며 강원 가명 그 특유의 미감을 발견하는 사람들. 젊은 국악인들로 꾸려진 구성진 창과 전통 악기의 매력에 500년 강원의 시간을 간직한 강원 가명의 겨울밤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원주를 상징하는 다양한 전시물과 전통 국악의 향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까 공연을 너무 집중해서 관람하시더라고요. 공연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좀 눈물이 울컥 나오면서 좀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좋은 공연을 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원주로의 시간여행,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5.7공예와 다양한 작품들도 감상하고 전통음악을 통해서 관찰사의 풍류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찬바람 부는 계절 춥다고 방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 원주로 시간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계 기록 유산 중에는요, 이 성리학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만든 목판인 유교 책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세계 기록 유산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배달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기록 유산,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교과서만 맞지 실제로 본 적은 없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우리의 유산, 앞으로도 잘 지키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학생들만 신기한 게 아니라 저도 신기합니다. 아니 이런 소중한 우리 유교 문화유산, 이런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이렇게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거든요. 아무리 가치 높은 유산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무용지물,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지키는 것도 가능하겠죠. 세계 기록 유산을 배달하고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상 둘도 없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귀한 유산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만져보기까지 유교 책판 배달 전시, 그 특별한 현장으로 함께 갑니다. 책판 보존을 위해 적정한 온도와 습도 유지는 필수. 때문에 장판각이라는 저장고에서 철저하게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그 귀한 유교 책판을 무방비로 전시한다고요? 짜장면 시키신 분, 짜장면 아니고요.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이 배달로 통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유교 책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바로 그 소중한 그 아니겠습니까? 그 유교 책판이 배달을 왔답니다. 어디에? 이곳 학교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배달을 해요? 그리고 왔다니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죠. 이게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종쳤네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유교 책판 진짜 이게 배달이 돼요? 마치 첩보 작전을 펼치듯 찾아 들어간 학교 안, 유교 책판이 떡하니 전시되고 있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전시의 정체 점점 더 궁금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진짜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유교 책판이 정말 진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니 박사님, 네. 아니 이렇게 귀한 걸 이렇게 막 전시하시면 안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왜요? 이게 지금 다 그 복제된 거기 때문에. 복제요? 네. 잠깐만, 복제라면 이게 다 가짜? 가짜를 왜 전시하시는 거예요?
가짜라 그래도요. 지금 그 다 명장들이 새로 이렇게 만들고 다 파고한 거기 때문에 옛날 같은 정성은 똑같이 들어갔다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이걸 만져보고 또 손으로 이렇게 좀 책도를 들 수도 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진본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체험용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복제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교육적으로 네네네. 체험할 수 있게끔. 네네네. 그런 사연으로 말미암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유교 책판을 비롯해서 최초의 목판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에 이르기까지 평소에는 사진으로만 구경했던 기록유산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교육적으로는 대단히 획기적인 전시가 아닐 수 없단 말씀. 왔어요. 배달 왔습니다. 네, 음식이 아니라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 유교 책판이 왔는데 직접 만져도 보고 둘러도 봤잖아요. 자, 우리 학생은 어떤 느낌 받았나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문화유산들이 와서 만져보고 그래서 너무 좋고 신기해요. 네, 제가 도서부인데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깎고 신기해서 너무 생동감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우와, 우리 학생 같은 우리 친구들에겐 이런 찾아온 유교 문화, 우리 문화유산이 정말 소중한 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살아있는 교육인 거죠, 이게 바로. 그럼 여기서 잠깐 유교 책판이 무엇인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때는 바야흐로 16세기 조선시대로 거슬러 가는데 정치, 경제, 사회, 성리학은 참 배울 게 많단 말이야. 아니, 나만 볼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야겠구만. 허허, 이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일일이 손을 적자니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말이야. 옳거니 그런 방법이 있었구만. 성리학 이념 전파를 위해 힘써왔던 유학자들. 더 많은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 나무로 판을 새겨 인쇄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 판이 바로 유교 책판이란 말씀. 더욱이 문학, 정치, 경제, 철학,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분야도 다양했다고요. 글자 부분은 좀 세게 문질러주세요. 비록 성리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책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이 커지는 학생들. 이것이 바로 10대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교육의 효과라고나 할까요? 무엇보다 책판을 만드는 원리와 개념을 체험을 통해 깨닫는 건 물론이고요. 어떻게 하면 먹물을 골고루 잘 바를 수 있는지 고민하는 모습부터 깔끔한 인쇄본을 찍어내기 위해 정성을 들이는 모습까지 꽤 진지한 면모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산을 지켜야 할 미래 세대들에게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적. 다행히 체험에 열성적인 학생들을 보니 목표 달성 가능할 것 같죠? 근데 여기를 세게 하면 이제 안 세게도 될 뿐 세게지니까 예쁘게 나와. 세게지는 건 나오더라고. 그렇지. 이게 다른 김홍도성의 도산 서당도예요. 삼강을 나느냐, 오륜을 나느냐. 유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는데 중요한지는 알 것 같아요. 유교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몰라도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건 알고 있다. 그렇다면 유교 책판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판을 찍어봤잖아요. 목판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 한자 한자 쓰는 게 어려웠을 것 같고, 근데 인쇄 기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우리 지금 그냥 목판 한번 찍어봤을 뿐인데 유교 책판을 찍었을 뿐인데 조상들의 지혜와 이 소중함을 딱 느낄 수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 만드신 우리 조상님들에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멋지신 것 같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찾아가는 유교 책판의 바로 감동과 교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책을 이렇게 많이 찍으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목판에 새기는 방법이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거는 보면 불국사에 가보면 석가탑이 있고 있죠, 그죠? 거기 가면 불국 경전을 찍기 위한 무구정원 대다란이경이라는 게 가장 먼저 만들어진데 모각공은 좀 뒤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 하면 한번 봐요. 제일 처음에 나무에다 새겨야 되잖아요, 그치? 나무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새겨야 될 것들을 갖다가 글자를 써서 거꾸로 붙이는 거지, 그치? 거꾸로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거꾸로 붙여져
있으니까 이대로 글자를 3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책을 찍기 위한 어떻게 여기다 먹을 발라서 찍어내면 되겠지. 그죠? 글자보다는 그림 설명과 체험이 주를 이룬 전시회. 만져보고 만들어보면서 이해가 쏙쏙. 교과서 밖을 벗어나니 눈을 반짝이는 학생들입니다. 책판마다 성격도 내용도 제각각 언뜻 비슷해 보여도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책 문화는 중국 책과 비교했을 때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이렇게 크기와 재질에서부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국 중 직접 찍어낸 목판도 먹을 얼마나 먹였는지 힘 조절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 이런 제자들의 결과물을 지켜보는 선생님도 흐뭇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유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는 것 같고요. 예. 어떠세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유교를 가까이 접할 수 있고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이 기록물들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어떤 재주, 기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당장은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만 신기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 좀 신기하시죠? 저도 신기하죠. 처음 보죠? 예. 특히 저는 신기한 게 그 한자를 전부 다 거꾸로 이렇게 조각을 해놓으셨던 그 부분이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틀도 없었을 텐데 저렇게 균일하게 잘 만드실 수 있었을까? 그냥 선조님들의 어떤 지혜와 기술에 감탄할 뿐입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이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편액을 함께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박사님 이건 뭔가요? 지금 요 2개는 다 편액들이에요. 이게 편액이요? 뭐냐면 지금 같으면 일종의 어떤 우리가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다라고 하는 간판 같은 역할을 하신다 보면 돼요. 그렇죠. 간판. 예. 근데 요즘 간판은 우리가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뭐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달았다면 옛날에는 간판을 달므로써 그 건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달았다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편액.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도산서당이라고 했을 때 도산만 해도요. 도산이 도자기 도자에도 매산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자기를 빚을 때 보면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거나 그리고 버리게 되죠. 이건 버리게 아니다. 되죠. 예. 그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마치 도자기를 빚는 마음으로 학생들이 기르지 않으면 학생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퇴계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기르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도산서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야, 이게 바로 편액이군요. 예. 야, 편액 안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기쁜 뜻이. 소소하지만 알차게 그리고 의미 있게 진행된 세계 기록유산 찾아가는 전시회. 오늘 하루 값진 경험이 됐는지 반응도 궁금하네요. 이 체험까지 해봤는데 어때요? 재밌어요. 유교 책판 기록유산 많이 아끼고 지킬 거예요. 세계 기록유산 사랑해주세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학교를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이제 제작한 거기 때문에요. 원래는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대부분의 예산을 썼기 때문에 한 5번 정도로 거치게 되지만 내년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모든 신청만 하면 어디든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 내년에 아마 최소한 20회 이상 이렇게 학교 곳곳에서 아마 전시가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치를 지닌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 알면 알수록 보존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체험 교육, 앞으로도 자주 접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찾아가는 기록유산 전시 또 만나요. 네, 유교 책판 배달 전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현대 명장들이 직접 만들어낸 체험용 유교 책판이 학교에 배달이 되고 있었는데요.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종이로 직접 찍어보면서 우리의 세계 문화유산을 직접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몸을 녹여줄 뜨거운 음식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400도 고온에서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구워내는 화덕 음식을 지금 만나볼게요. 음식을 요리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고온으로 굽는 화덕 요리가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빠르게 구워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데요. 1분 만에 빨리 나와서 좋아요. 화덕 요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런 날에는요, 그 집안에 그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가지고 그 뭔가 뜨끈한 음식만 생각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상상만으로도 몸이 뜨거워지는 화덕 요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시죠. 너무 춥다. 화덕 요리. 추운 겨울 온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첫 번째 화덕 요리는 바로 화덕 생선구이. 충주에 화덕으로 생선을 굽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 많은 손님들이 이곳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화덕으로 구운 생선, 일반 생선구이와 뭐가 다를까요? 맛있습니다. 이게 화덕에 구워가지고 더 촉촉하고요. 네, 겉은 바삭한데 안은 촉촉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제주 화산석으로 만들었다는 화덕. 무려 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생선을 굽는다는데요. 손질한 생선을 넣어주기만 하면 맛있게 구워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 뜨거워. 이야, 와, 야,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열이 지금 몇 도예요? 지금 400도 정도 되고 있어요. 400도? 예. 이게 무슨 생선이에요? 지금 고등어, 예. 꽁치, 갈치, 예. 삼치, 이면수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그냥 화덕에 넣으면 그냥 끝인가요? 화덕에 넣어서 잘 조리해야죠. 잘 조리. 예. 그것은 우리 사장님의 솜씨. 예, 그렇죠. 맛있게 굽는다는 사장님의 솜씨를 엿보겠습니다. 우선 손질한 생선을 숙성시킨 후 청주를 뿌려줍니다. 청주 뿌린 생선을 화덕 안에 넣어주고 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지글지글 구워주는데요. 이 소리는 화덕 안에서 생선이 맛있게 구워지는 소리랍니다. 저희는 청주를 한번 뿌려주고요. 뿌려준 다음에 잡내를 1차적으로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덕에서 450도에서 500도 정도 되는 그 고온에서 이렇게 굽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린내는 또 한 번 더 잡아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우니 생선 비린내는 싹 다 날아가고 요즘 말로 겉바속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잘 구워진답니다. 노릿노릿하지도 않고 알맞게 구워진 생선구이의 자태를 보시라. 이제 완성 다 된 건가요? 예, 완성 다 됐습니다. 이게 몇 분 정도 굽은 거예요? 이게 각각 상이한데 저희는 한 6분에서 7분 정도를 굽고 있어요. 직화로 굽는 게 아니라 가열된 화산석에서 나오는 열기로 굽는 거라 이처럼 타지 않고 알맞게 구워진다는 게 장점. 맛있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돌솥밥까지 준비가 되면 짜잔! 화덕 생선구이 완성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타지도 않고 잘 익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복사회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직화로 굽는 것보다는 확실히 노릇노릇하게 속은 이렇게 육즙을 잡아주면서 익힐 수 있죠. 와,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고등어잖아요, 그죠? 예. 우와, 비주얼 보세요. 이거 예술인데 진짜? 아니 껍질이 진짜 바삭바삭하면서 네. 그 이 고등어 향에 그 들어있는 그 육즙 있잖아요. 네. 그게 쫙 퍼져 나오는데요. 감사합니다. 와, 상상 이상! 생선구이 그 이상의 맛이랍니다. 이 집에선 자동 솥밥기를 이용한 맛있는 솥밥도 준비됩니다. 이야, 돌솥밥도 이게 진짜 그 딱 타이밍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너무 밥이 잘 됐는데요. 네. 자, 여기다 밥에다가 그 생선을 올려야 되는데 엄마 감성으로 하나만 올려주시죠. 예. 자, 들어와. 예. 엄마 잘 먹겠습니다. 네. 갓 지은 밥과 함께 먹는 화덕 생선구이 맛은? 쓰러집니다.
진짜 쓰러질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고퀄리티. 예, 화덕에 굽는 걸로 생선은. 네. 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워서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화덕 생선구이. 도둑이야! 밥도둑! 손님들 취향 저격!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화덕 생선구이 매력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진짜 담백하고요. 뭐 껍질 자체는 고소하고 바삭바삭하면서 집에서 먹던 생선구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화덕으로 구워 더 맛있다!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집밥 같은 느낌적인 느낌, 화덕 생선구이였습니다. 화덕 생선구이에 이어 또 다른 화덕 요리 맛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 추운 겨울에 이 화덕 요리를 맛보고자 왔는데요. 아니 보니까 무슨 커피 전문점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화덕이 있긴 있나요? 네, 저기 있습니다. 어디요? 저기요? 네, 네. 오! 여러분, 저기 있습니다. 이곳은 커피를 주 메뉴로 하는 카페.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덕 피자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저렴하고 다루기 쉬운 카페형 화덕의 보급으로 손쉽게 화덕 피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화덕 피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이 공간이 카페이기도 하지만 그 화덕 피자를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하루 만에 배우셔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리포터님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셔서 드셔볼 수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잘 배워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화덕 피자 만들기 도전! 먼저 피자용 도우를 반죽해 얇게 편 다음 크림 소스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와 고르곤졸라 치즈를 토핑하는데요. 자, 고르곤졸라도 토핑했고요. 이제 뭐 넣어요? 네, 이제 다 끝났고요. 끝났어요? 네. 오. 그래서 하덕이만 들어가면 돼요. 아 진짜요? 네. 되게 간단하네요. 네, 자, 직접 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 화덕에 들어가면 한 몇 분 정도 있는 거예요? 1분이면 돼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시간 재보겠습니다. 과연 1분 안에 피자가 구워질까요? 정말 1분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우와! 여러분 진짜 믿기지 않습니다. 1분 만에 고르곤졸라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직접 반죽해서 만든 화덕 피자입니다. 먹음직스럽지요? 이번에는 루꼴라 피자를 만들어 봅니다. 버섯, 양파, 피망 등의 채소를 볶은 후 피자 도우 위에 소스를 잘 발라줍니다. 소스 위에 볶은 채소를 토핑하고요. 모짜렐라 치즈까지 얹어서 화덕을 이용해 구운 후 마지막으로 루꼴라 채소를 얹어주면 짜잔! 요즘 핫하다는 루꼴라 피자 완성! 일단 제가 아까 손수 배워서 제 손으로 만든 고르곤졸라 피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치즈. 치즈가 늘어나는 게 예술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소스를 찍어 입속에 넣어보니 감동! 그 맛에 감동! 와, 눈에 하트가 납니다. 하트가 나. 이 피자 그 치즈가 많이 올라가긴 하잖아요. 근데 화덕에다 굽다 보니까 기름기가 쏙 빠진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담백하네요. 네. 제가 직접 구운 피자라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루꼴라 피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꼴라 피자.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는 루꼴라 피자 맛은 야, 어땠어요? 달콤하면서 약간 상큼한 맛이 또 나고. 네. 피자랑 이 채소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네, 발사믹 소스에도 각종의 어떤 마늘이 양파를 같이 볶아서 만든 거라서 담백함이 있어요. 그리고 식감이 있네요. 네. 채소 이렇게 씹는 식감과 네. 치즈와 곁들여지니까 느끼함도 없고 또 이게 상큼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 어르신들도 네. 되게 뭔가 그 깨끗한 맛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소문 난 탓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화덕 피자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화덕 피자의 매력 무엇인가요? 1분 만에 빨리 나와서 좋아요. 배고플 때 와도 금방 주문을 해서 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좋고요. 다른 피자에 비해서 훨씬 더 쫄깃하고 또 촉촉하고 그리고 뭐니 해도 빨리 나오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화덕 요리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어우 따뜻하다. 어우 따뜻하다. 맛과 영양 그리고 시간까지 잡을 수 있는 조리법이 있습니다. 400도 고열로 굽는 화덕 요리. 추운 겨울에 보는 것만으로 따뜻해지고 먹어보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화덕 요리 어떠신가요? 네, 화덕 생선구이와 1분 완성 화덕 피자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고온에서 짧은 시간에 구워내기 때문에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음식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서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맛있는 화덕 요리까지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도와주신 분들에게는 아이오페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